네, 안녕하세요. 오토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오늘 볼보 XC40 시승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차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기도 했고 그때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때 받았던 질문들을 토대로 신형 XC40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은 다시 봐도 꽤 멋있고 당당해 보입니다. 일단 강렬한 느낌이 많이 들고 지금 시승 행사를 위해서 XC60이라든지 V60 크로스컨트리, XC90들이 있는데 그들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입체적인 모습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고요. 이런 볼보의 아이덴티티들도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이제 R 디자인 모델인데 확실히 저는 이 외관 디자인에 있어서는 R 디자인이 가장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범퍼의 형상이라든지 휠의 느낌들, 이런 것들이 그동안 볼보가 보여줬던 부드러움 그리고 우아함들과는 조금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외부 패널은 거의 철판입니다. 지금 외부 패널은 이 문짝이라든지 필러, 트렁크 부분 다 철판이고요. 이 보닛 부분만 알루미늄이 사용이 됐어요. 보닛만 알루미늄이 사용이 됐고 차체 구조에 있어서도 알루미늄이 크게 많이 사용되진 않았습니다. 알루미늄이 사용된 부분은 이 보닛과 이쪽에 앞쪽에 이제 빔들, 약간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빔들만 알루미늄이 사용이 됐고 이 A필러, B필러, 그리고 이 캐빈과 엔진룸을 막아주는 격벽, 그리고 밑에 부분은 진짜 자동차에 쓰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소재 강철이 사용이 됐습니다. 사실 이 차가 그렇게 엄청난 고성능 모델도 아니지만 이 트윈 팁으로 이제 두 갈래로 양쪽으로 뽑아낸 모습이 꽤 고성능 차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이 도로에서도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휠 같은 경우가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모멘텀 트림 같은 경우는 18인치가 이제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 인스크립션과 R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19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는데 옵션으로 20인치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 같고 타이어도 지금 피렐리 피제로가 가장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피렐리 피제로 그리고 피렐리 스콜피온 이런 식으로 굉장히 최상급 타이어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평비들도 조금씩 달라서 이런 부분을 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 것도 꽤 좋아 보여요. 기본적으로 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멋있고요. 그리고 이런 안쪽 부분들도 좀 플라스틱으로 처리한 부분들 그래도 나름 꽤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앞쪽은 저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다면 뒤에는 이렇게 부직포들도 좀 대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뒷좌석의 승차감이라든지 실내 소음 이런 것들도 꽤 괜찮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볼보가 여느 SUV들, 꽤 많은 SUV에 이 판스프링 서스펜션을 썼습니다. XC60 같은 것도 판스프링을 썼는데 XC40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판스프링을 쓰지 않았고 포링크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멘텀과 인스크립션 모델은 다이나믹 셰시라고 해서 기본적인 서스펜션 구조 그리고 기본적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 R 디자인 모델 같은 경우는 스포츠 셰시라고 해서 구조는 똑같지만 댐퍼 이런 것들의 특성들을 조금 달리 해놓은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다고 해요. 자, R 디자인은 실내도 조금 달라요. 이런 금속 플레이트가 붙은 부분도 있고요. 이 모멘텀 트림과 이런 부분들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펠트 소재를 오렌지색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조금 액센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겉보기에는 되게 거칠어 보이시죠? 근데 만져보면 진짜 부들부들해요. 느낌이 좋아요. 생각보다 느낌이 좋아서 꽤 괜찮습니다. 개 만지는 것 같아요. 뭐가 들었지? 이 노트북 가짜다. 볼보 노트북. 우와, 가짜야. 네, 이런 노트북도 DP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는 점이 볼보 XC40의 큰 장점입니다. 이거는 사실 XC40보다 큰 차들도 이 정도 짐은 안 들어가요, 구조상.
이 R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부분이 알칸타라로 좀 적용된 부분도 있고요. 이 스티치라든지 이런 튜브 같은 부분들도 액센트를 좀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기본 모델 인스크립션이나 모멘텀보다는 조금 다른 느낌을 주고 있고 스포티한 느낌도 많이 들어요. 이런 스티어링 휠도 R 디자인 전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이 차는 엔진은 다 똑같지만 이런 스포티한 감성들은 조금 더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오늘 모멘텀 트림과 R 디자인 트림을 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직접 운전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C40의 첫 느낌. 일단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저번에 신차 발표에서 봤을 때는 뭐 시동을 제대로 켜지도 못했고 일반적인 디자인 생김새만 봤었는데 지금 자연광에서 외관 디자인을 보고 이 실내를 제가 운전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화려해요. 화려하고 이런 정보들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확실히 그 이 12.3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좋은 옵션인 것 같고요. 원래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같은 모델,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멘텀 트림에는 이게 옵션으로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는 이제 기본으로 일단 적용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이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프리미엄이냐 아니냐를 어느 정도 나눠주는 기준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고 차량 상태도 상당히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비게이션이 나오니까 이 세로 모니터를 굳이 내비게이션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뮤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폭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각적인 느낌 외에 주행 느낌은 해치백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B세그먼트 SUV, 우리가 흔히 소형 SUV라고 하는 차들은 해치백의 느낌이 좀 있는데 지금 이 차는 SUV의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지금 탄탄하고 전고도 좀 높은 편이에요. 동급에서 전고도 높은 편이지만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확실히 스웨덴은 무스 테스트의 나라예요. 야생동물, 술록 뭐 이런 것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순간적인 방향 전환, 순발력, 조향의 안정성 이런 것들은 기본기는 진짜 탄탄합니다. 그래서 코너를 돌 때, 방향 전환을 할 때도 이 높은 전구가 부담스럽지가 않게끔 꽉 잡아줘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그렇게 하드한 타입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탄력을 좋게 가지고 있고요. 원상복귀하는 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보도 최근 들어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볼보 같은 경우는 폴스타를 인수하면서 이런 주행 성능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큰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고성능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그 고성능 브랜드가 추구하는 것들이 일반 모델에도 이제 적용이 조금씩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력, 토크, 뭐 핸들링 이런 걸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기, 차가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위급 상황에서 반응을 얼마나 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이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차곡차곡 잘 쌓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자, XC40 굉장히 발랄한 차입니다. 젊은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고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쓰일 수 있는 다재다능한 소형 SUV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이 수치, 우리가 별 수치 매기잖아요. 그 게임 같은 데서 보면 그런 게 거의 전부 무난하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XC40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물음표였는데 지금까지의 첫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자, XC40은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탑재되는 모델입니다. 뭐 디젤 엔진부터 가솔린,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이 CMA 플랫폼 안에서 여러 가지를 탑재시키는 모델인데요. 지금 일단은 국내에는 2.0L 터보 엔진, 가솔린 터보 엔진 모델만 들어왔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전부 T4예요. T4 같은 경우는 4륜 구동이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최고 출력 19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30.6kgm. 맞나? 오씨, 내가 다 외우고 있다니. 진짜 최고의 선배. 화이팅! 우! 숫자를 외우지는 못하는데 외우고 있다니. 일단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우월합니다. 보통 이 정도의 수치는 2.0 디젤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토크 면에서는 조금 디젤보다 낮은 감이 있지만 순발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엔진 회전 질감이 매끄럽고 회전수가 빠르게 높아지기 때문에 전혀 답답함을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제원입니다. 사실 볼보가 그 엔진 기술에 대해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 드라이브 E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획기적인 엔진입니다. 일단 디젤과 가솔린, 엔진 블럭과 부품들을 거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이 모듈형 엔진을 쓰고 있고요. 지금 아이아트라는, 이거는 볼보가 최초로 도입한 기술인데 인젝터 하나하나를 전부 개별적으로 컨트롤해서 연소를 최적화시키는 분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성능과 효율, 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회전도 굉장히 매끄럽고요. 지금 힘 전달하는 능력도 상당해요. 그래서 순간적인 토크가 아니라 거의 매 순간 토크가 빵빵빵 때리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저는 이 패들 시프트도 없고 이 기본적으로 이 PRND만 써 있어서 수동 모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밑으로 한 단계 내려보면 이제 수동 모드가 지원이 되고, 이 상태에서는 좌우로, 왼쪽으로 한번 치면 기어가 하나 낮아지고 오른쪽으로 치면 기어가 높아지는 구조예요. 이 기본적인 기어 변속의 느낌은 상당히 부드럽네요. 지금 속도를 낮추면서 다운시프트를 했음에도 회전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위로 끌어올리지는 않아요. 자, 회전수를 강제로 좀 끌어올려 볼게요. 수동 모드지만 자동으로 이제 변속이 되는 타입이고요. 레드존은 6500rpm에 있지만 6000rpm 정도에서 이제 스스로 변속을 해줍니다. 지금 변속기는 8단, 드라이브 E 파워트레인은 전부 8단이에요. 그렇게 기민하거나 특출난 뭔가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지금 이 8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난한 변속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저는 예전에도 좀 아쉬웠던 게 있었는데, 볼보의 고성능 라인업들이 조금 있어요. T6라든지 폴스타 넘어가기 전에 고성능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도 이 8단 변속기가 굉장히 좀 심심합니다.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 9단을 쓰는 메르세데스 벤츠나 듀얼 클러치 등과 비교를 하면 조금 먹먹한 느낌, 심심한 느낌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확실히 우리는 부드러운 승차감, 그리고 매끈한 느낌,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이런 게 볼보의 마인드라면 충분히 괜찮은 변속기입니다. 주행 모드는 총 4가지가 지원이 되고요. 컴포트, 고성능, 그리고 에코, 오프로드 모드까지 있습니다. 오프로드 모드는 사실 별다를 건 없고요. 그냥 기어 변속을 조금 최대한 끌어주는, 토크를 좀 집중시켜주는 그 정도의 뭔가 기어 변수 정도만 적용이 되는 거고, 자,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컴포트 모드로 달렸는데 고성능 모드, 이 다이나믹 모드를 한번 달려볼게요. 느낌이 꽤 많이 다르네요. 지금 볼보 치고는 기어 변속이라든지 이 회전수를 끌어올리는 게 상당히 꽤 적극적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다운시프팅을 걸면서 힘이 필요할 때 기어를 낮춰서 엔진 회전수를 높이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핸들링의 변화나 이런 부분은 크게 와닿진 않는데, 일단은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가장 크게 와닿습니다. 근데 제가 고속으로 계속 달리면 달릴수록 진짜 의심스러울 정도로 좋네요. 거의 고속주행 안정성은 플래그십 세단 타는 느낌이에요. 이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진짜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요. 제동력 부분은 사실 가속 성능이나 이 고속주행 안정성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래도 굉장히 기본적인 제동 성능도 수준급입니다. 기본엔 튼실해요. 볼보는 고급 장비를 가장 엔트리 모델에도 아낌없이 넣어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지금 이 XC40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기본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파일럿 어시스트가 지금 작동된 상태고요. 정지까지 완벽하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단순히 앞차의 거리를 조절하고 스티어링 휠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외부를 관찰하면서 여기가 몇 킬로 도로이다, 뭐 공사 구간이 있다, 카메라가 있다, 합류도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교통 표지판과 내비게이션 정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 계기판에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지금 외부 기온이 34도나 돼요. 태풍 뭐였지? 프라비룬? 태풍이 지나가고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밖에서 보기에는 하늘도 굉장히 파랗고 예쁜데 지금 실내가 상당히 더워요. 실내는 에어컨을 켜놨지만 확실히 그 통풍 시트에 대한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송풍구에서 나오는 에어컨 자체가 뭐 양이 괜찮아요. 바람이. A few moments later. 덥다. 통풍! 통풍! 통풍이 필요해. 썬루프 넓은 게 되게 좋네요. 오늘 날씨가 더 좋으니까. 그렇지. 대신 썬루프가 있어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지만 더 덥지. 자, 지금 전륜에는 맥퍼슨 스트럽 방식의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 후륜에는 이제 포링크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바퀴의 느낌을 상당히 잘 다듬어 놓은 것 같아요. 요철을 지날 때, 특히 뭐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상당히 매끈합니다. 진짜 물 흐르듯이 그냥 톡 치고 톡 내려오는 상당히 부드럽게 이런 불규칙한 도로를 지나요. 네, 저는 이제 R 디자인 트림을 타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느낌부터가 많이 달라요. 작은 인테리어의 그런 액센트들이 다르고 외관 디자인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성능은 똑같지만 체감하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더 차가 잘 나갈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주행 성능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완성도를 높여주는, 그리고 만족감을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더 있어요. 일단 스티어링 휠도 디자인이 조금 다르고요. R 디자인 마크도 붙었고 가장 많이 잡는 부분을 더 그립감을 좋게 해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 스티치까지 있어요. 그리고 시트 자체도 지금 이 등받이 부분이 더 몸을 확실히 딱 잡아주는, 이게 옆구리가 꽉 눌러준다기보다 등받이 자체가 마찰이 좀 있어서 티셔츠나 옷을 입었을 때 몸이 옆으로 흐르지 않게끔 해주게 돼 있습니다. 페달 같은 경우도 지금 금속 페달로 제작이 돼 있기 때문에 가속 페달이라든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느낌이 좋아요. 자, 이것들은 이제 느낌들을 다르게 해주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주행 성능을 조금 다르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뭐 구조가 크게 달라지진 않고요. 이 스프링도 같다고 합니다. 대신 이 댐퍼의 유압이 일반적인 모멘텀이나 인스크립션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쇄력을 다르게 해주는 시스템이 들어갔다고 해요. 네, 조금 제가 달렸을 때의 느낌은 모멘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롤링을 조금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규칙한 도로가 계속 연속으로 됐을 때는 조금 바운싱도 느껴졌는데, 지금 이 차는 어떻게 보면 독일차스럽게 조금 단단함을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은 약간 부드러운 승차감 쪽으로 조금 더 이제 기울어져 있는 모델이고, 이 차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뭐 서킷을 간다던가 와인딩을 갔을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차를 몰아붙여도 어느 정도는 좀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패들 시프트까지 있네요. 이 차는 사실 기어 노브를 좌우로 하는 게 편하진 않았는데 확실히 이 패들 시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뒷면은 고무 재질인지 알칸타라인지 제가 정확히 지금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이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손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차를 몰아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은 XC40이 R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이나믹 모드로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보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실 중국의 자본으로 차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가 된 것 같아요. 사실 뭐 중국산 아니냐, 중국 회사 아니냐 하지만 무슨 나라 돈이 들어간 게 그렇게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중국에 돈이 들어가든 인도에 돈이 들어가든 아프리카에 돈이 들어가든 좋은 제품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볼보가 자본을 얻고 브랜드를 계속 성장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아까 잠시 얘기 들어보니까 XC60이나 XC90보다는 방음 처리가 조금 덜 돼 있다고 해요, 보닛 같은 경우. 그래서 엔진 소리가 자연스럽게 실내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그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엔진 회전수를 높였을 때 이렇게 빠르게 회전하는 엔진 소리가 실내로 들리는 거는 굉장히 역동적인 느낌이라 좋고, 터빈이 도는 소리, 슝슝 이제 또 바람 빠지는 소리까지 좀 같이 들리고 있어서 이건 좀 묘한 느낌이에요. 보통 요즘은 이제 이 소리를 웬만한 스포츠카 아니고서는 거의 다 억제를 시켜 놓는데, XC40은 굉장히 그런 소리가 잘 들립니다. R 디자인 같은 경우가 모멘텀보다는 확실히 이 코너를 공략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일단 훨씬 더 수평적이에요. 차가 훨씬 더 기울어지지 않는 모양새고, 이 4륜구동도 느낌이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전륜구동 SUV, 전륜구동 해치백과는 느낌이 달라요. 일단 큰 위화감이 없고 뒤로 뒷바퀴가 밀어준다는 느낌도 거의 없어요. 확실히 앞바퀴에 의존해서 간다는 느낌이 강한데, 코너를 들어가서 가속을 계속 전개했을 때는 전륜구동이 보이는 언더스티어라든지 이런 느낌이 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상시 4륜구동처럼 코너를 매끈하게 돌아요. 저라도 사실 그 모멘텀도 옵션이 굉장히 출중하거든요. 기본적인 장비들이 상당히 좋지만 저라도 한 200만원 더 내고 이 R 디자인을 고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 모델, 가장 엔트리 트림의 옵션을 너무 많이 추가를 해 놓은 거예요.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꼼꼼히 잘 따져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에 팔고 있는 뭐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차들과는 좀 차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보 XC40을 시승해 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볼보라는 이미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굉장히 흔하게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형 SUV를 조금 넘어서는 모습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주행 성능이라든지 편의 장비, 그리고 고급스러움, 안전 장비,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볼보가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굉장히 높이 올라갔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해준 모델이고요. 많은 분들이 조금 가격이 비싸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진짜로 제가 주행을 해보고 세세하게 따져봤을 때는 가격 경쟁력까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이 소형 SUV를 만나서 상당히 좀 즐거웠고요. 시승하는 내내도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남습니다. 앞으로 또 볼보가 내놓을 신차들도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